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유시민은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완전히 망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쵸? 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파국이 두렵다. 그 다음에 2주 동안에 또 놀러 간다고 그러는데요. 이 뇌피셜 짜러 이제 취재가 아니라 자기 머리 돌리러, 짱구 돌리러 갈 텐데요.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문재인 보호하기 위해서 유시민이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유시민은 왜 이렇게 망가졌나? 이제 분석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네. 어휴, 참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좋습니다. 좋은 사람 직업 같아요. 네. 아유, 2주 동안 딱. 대한민국에서 제일 팔자 좋죠? 네, 유시민이? 저 네. 바이바이, 그것도 예고까지 하면서, 자, 네. 유럽 다녀오겠습니다. 유럽 누가 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유럽을 2주일씩 갔다 올 수 있는 여유와 돈과 뭐, 서민들 이야기 할 수가 없지요. 저 정도라면.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망가진 이유, 제가 조금 전에 사실 돌직을 하고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네. 일단 내공이 딸리는 거야, 내공이. 재봉상 하세요. 네. 괜찮아요. 진짜 네. 선수들은요, 두 개의 선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 네. 그런데 딱 무대에 올라가니까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네. 처칠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네. 처치 2차 세계대전 전에는 평범한 의원 중에 하나, 꼴통 의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총리직을 맡으니까 그 사람의 내공이 확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위인전개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포장이 굉장히 심해. 저 방송에 의한 포장이 굉장히 심했는데 실제 딱 내놓으니까는 밑바닥이 딱 드러난 겁니다. 정말 검투사가 콜로세움 앞에서 수만 명 앞에서 딱 칼을 드니까 그저 유명했던 스타가 신인한테 그냥 한 칼을 가는 경우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네. 유시민 씨는 내가 보니까 내공이 딸리다. 그동안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편집된 이미지 그걸 가지고 떠왔었는데 매일 방송하다 보니까는 그 양을 채우기에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버 하다 보니까 내공이 밑바닥에 탁 드러난 경우죠. 그래서 일단 그 이유는 내공이 딸렸다. 네, 내공이 딸렸다. 이제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는요. 네. 또 많이 있습니다만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그동안에 나름대로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유시민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 내정 받아갖고 네. 나올 때 제가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을 한번 같이 봤는데 네. 그날은 그냥 2대8로 가르마 탁 하고 네.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막 이렇게 분위기 잡고 네. 아주 신중하게 그래서 와 좌파들은 이렇게 진짜 좌파들의 변신은 죄가 아니구나. 네.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유시민의 지금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은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틀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정권의 파국에 대해서 부들부들 네. 감을 느껴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지진구면은 이제 끝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고치라고 네. 볼 수 있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누가 가장 먼저 느끼냐? 뭐 쥐라든가 이런 작은 동물 있지 않습니까? 쥐새끼들이 가장 먼저 지진에 대해서 네.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네. 왜 웃으세요? 네. 응? 아니, 아, 저 네. 천너 이모 할머니께서 네. 출국 금지 당해서 망신사이다 뻗쳤으면 네, 아까 그거 네.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출국 금지는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네. 잘 모르는데. 네. 네. 지금 그 얘기가 아까부터도 네.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는 저는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커스 놀이를 유시민이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시민의 기본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유시민의 내부로 들어가서 이 네. 뇌 속으로 한번 우리가 존 말코비치처럼 한번 유시민을 한번 뇌 속으로 분석?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제 노무현 때의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이 노무현이 이제 자살하기 직전에 굉장히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 많았죠. 그때 유시민이 입 딱 닫고 있어요. 유시민으로 하자면은 노무현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점에서 보면 은인입니다. 유시민 같은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켜주고 말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몸을 사렸죠. 그래가지고 진영은 물론이고요. 진영이 아닌 데서도 유시민에 대해서 굉장한 말하자면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유시민에 대해서 선을 긋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나마 노무현에 대해서 수호를 하려고 했던 나는 유시민하고는 원단이 달라. 네. 나는 쟤하고는 질이 달라. 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로서 뭐라고 하냐면은, 친노와 친문을 말하자면은 세멘트질,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나는 친노의 바닥을 둔, 그러나 친문도 내가 이렇게 몸을 던져서 구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고요. 참 거기도 이사장 자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사장 자리이기 때문에 친노라는 딱지가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친문하고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유시민이요. 그런데 이제 유시민은요, 문재인이 이렇게 하는 거를 봐가지고 문재인은 이제 텄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몸을 던져가지고 조커 같은 악역까지 해가면서 말하자면 유시민 구하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좌파 진영에다가 막 논리도 뿌리고 이 좌파 진영에다가 디스도 막 뿌리면서 좌표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아지테이터, 즉 선동가인 나 유시민을 누가 당하겠느냐. 뭐 이거는 나름대로는 저는 그 일리 있는 분석, 자기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치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진영을 똘똘 뭉치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유시민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친노와 친문을 말하자면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그냥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다. 나는 완벽한 대선 후보다. 그리고 지금 다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시민은 바로 또 이제 이런 전략을 꾸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온클론님께서 조카 마약 유시민, 뭐 이 마약 이런 거는 뭐지, 저기 유시춘이 아들이니까 또 뭐라고 딱 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강락님 말씀대로 신라젠 이야기 네.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거야말로 제가 유시민이 되고 싶지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이철이라는 사람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회사 행사에 유시민이 이 얼굴을 내밀었고요. 근데 유시민이 무슨 회사 행사에 얼굴을 내미는 거는 누구 말로는 이게 유일무이하다 이런 얘기도 그럼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유시민이 이렇게 거품을 물고 막 얘기하는 것은 뭔가 자기한테 좁혀져 오는 검찰의 칼끝을 무디게 하면서 검찰의 눈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또 하나의 우회 전략이다. 이거 손자병법에 이런 거 나옵니다. 네. 제가 요즘 손자병법을 읽고 있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 작가가 손자병법을 이렇게 포켓북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이제 그걸 사왔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제가 그걸 다이제스트를 해서 여러분께,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손자병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해석이라고 할까요? 이게 다른데 이 손자병법에 즉 여기를 나를 칠 것 같으면은 이쪽에 가서 싸움을 걸어서 이 사람의 시선을 저쪽으로 가게 한다. 바로 이게 윤석열 말하자면은 내사 이거 갖고 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시민의 속마음은 뭐냐? 불러주면 어디든지 간답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콜미예요. 왜냐하면 유시민의 내일은 없습니다. 유시민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미라는 여러분 노래 들어보면은 any place, anybody, anytime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다 친문들은 유시민에 대해서는 다 이 레이를 치고 있고 가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시민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점점 더 홍준표도 창녕에서 나온다는데, 내가 왜 홍준표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의 대권 욕은 지금 불을 뿜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진 거죠. 문재인 정권의 파국이 두려운 유시민입니다.